안녕하세요. 세무부인 동안의 정용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사업자 관리의 중요성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산세 문제를 좀 살펴볼 건데요. 법인 사업자는 크게 국세기본법과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법인세법 세 가지 법률에 적용을 받고 가산세 또한 나열된 세 가지 법률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고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사업자 미등록, 그리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영세일 과세표준 가산세, 법인세법에는 무기장, 증빙불비, 지급명세서 미제출, 현금영수증 관련, 그리고 주식 변동상환 명세서 관련 가산세까지 매우 무수하게 많은 가산세들이 세법에는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법인세 신고 시에 자주 놓치게 되는 두 가지 가산세를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불성실, 제출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이 가산세는 미제출 시에는 주식 액면가액의 1%, 그리고 누락하거나 부실기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식 액면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는 주식의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출이 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욱 실수가 좀 잦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법인 주식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별도로 연락이 없거나 아니면 별도로 확인을 하지 않게 되면 주식 변동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아예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문제는 사실 회사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또한 주주 변동을 굳이 신고해야 되는가 라고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개별 주주의 주식 변동 상황을 아예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회사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가산세율이 그냥 주식 액면가액의 1%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 가산세 규모가 좀 크지 않은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는데, 자본금이 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 규모 자체가 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결산일 기준, 그러니까 결산 말일이죠. 이때는 주주 명부를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등기부 등본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배당 및 원천징수에 관련된 가산세입니다. 특히 배당에 관련된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미납세액 부분에 3% 매일 붙는 이자 같은 가산세가 있고요. 그리고 지급명세서 미제출은 미제출 금액의 2%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배당 관련 가산세가 주로 발생하는 이유는 배당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배당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배당을 하기로 했으나 회사가 갑자기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경우, 그리고 애초부터 대여금이나 가지급금 상환 목적으로 실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경우에도 물론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 제출 다 이행이 돼야 되는데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락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옆에 그림에서 보시듯이 배당 결의를 한 다음에 법인세 신고에 반영이 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이익잉여금 처분으로서 반영이 되는데, 만약에 배당금이 지급이 되게 되면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고 지급명세 제출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누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배당에도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있고요. 그 의제일은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지급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그 다음 달 10일까지는 원천세 신고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해 2월 말일까지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12월 말 법인이면 주로 6월 말이 되겠죠. 6월 중이 되겠죠. 6월 중에는 반드시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는 원천세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체크를 해야 합니다. 결국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 같은 경우는 회사의 자본 변동 사항을 전부 다 기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본 변동 사항에는 뭐 양도, 증여, 감자, 증자, 그리고 특수한 경우지만 참여주식 회수 같은 자본 변동, 그리고 주주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상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주식 이동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자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들에게 안내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결산 시에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이나 주주 명부를 상호 확인하여서 오류가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실 때부터, 배당을 결의를 하실 때부터 배당에 대한 목적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주주에 대한 주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배당을 주기 위한 목적인 것인지, 아니면 대여금이나 가지금 상환 목적인 것인지, 그리고 배당금을 실제 지급할 것인지 여부까지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전에. 그래서 배당 결의가 되고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진 뒤 최소 3개월 동안은 지급 여부와 함께 배당에 대한 그 원천세 신고 의무 이행을 반드시 기억하고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정들은 아무래도 그 세무사무원과 그 회사의 격리 담당자 혹은 회사의 대표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아무래도 주식 변동과 배당은 연중에 자주 있는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잊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무사무원들은 기록하고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 법인사업자 관리의 중요성 두 번째 시간 강의였습니다. 정영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